다음 중 자기저항의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저항의 단위로는 우리가 이 RM 자기저항이 자속분의 힘 F로 기자력 F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F는 NI 그 다음에 자속은 파이가 되어서 이 NI는 단위가 암페어 턴 그리고 퍼 자속은 웨버가 됩니다. 답은 암페어 턴 퍼 웨버 4번이 되죠. 콘덴서 용량 0.001 페럿과 같은 것은 무엇이 될까요? 0.001 페럿과 같은 것은 지금 여기서 고르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2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라고 하는 것과 다 같게 되죠. 따라서 1000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과 같게 되고요. 이 뜻은 10의 마이너스 3성 페럿과 같게 되어서 이게 바로 0.001 페럿과 같다는 뜻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단성전압 220V에 소형 전동기를 접속하였더니 2.5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역률이 75%였다. 이 전동기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단상일 때 전력은 그냥 VI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전압이 220이고요. 전류가 2.5, 그 다음에 역률이 0.7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412.5W가 되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삼상 교류회로에 두 개의 전력계 W1 그리고 W2로 측정해서 W1의 지식값이 P1, W2의 지식값이 P2라고 하면 삼상 전력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 전력계법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전력계법에서는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전력계 합의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전력계의 P1이라고 하는 값과 P2라고 하는 값을 더하게 되면은 이 문제 풀 수 있고요. 간단하게 3번으로 계산할 수 있네요. 회전자가 1초에 30회전을 하려면 각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각 속도 오메가는 2파이 그리고 F가 되고요. 자, 이것은 2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지금 30회전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주파수가 3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6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니까 답은 2번이 해당됩니다. 다음 중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어떤 걸까요? 보통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도체나 이런 것에서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접지 저항, 도체 저항, 그 다음에 접촉 저항 마찬가지죠. 하지만 2번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클수록 더 안전해서 좋기 때문에 우리가 2번 절연 저항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찌그러진 정도라고 했었죠. 기본파분의 고조파의 값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연파, 원래 정현파, 정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외형률은 0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전력이 60W인 저항에 30A를 흘리면 전력은 몇 W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어떤 저항, 이 저항의 저항값을 먼저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P라고 하는 것은 I제곱의 R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I값과 그 다음 P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I가 20A, P값이 60W이기 때문에 자 저항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은 I제곱분의 P로 계산할 수 있죠. 전류가 20이고 P값이 60이면은 이 값 계산하면 0.155옴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전력 P는 I제곱에 역시 R 계산해 볼게요. I가 30A를 넣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R값이 0.155옴인 것은 똑같으니까 이때 계산해 보면 135W가 우리가 소비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서로 가까이 나란히 있는 두 도체의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각 도체 간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렇게 나란히 도체가 있는데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릴 때는요.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반발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반발한다. 2번이 됩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코일은 직렬로 연결할수록 인덕턴스가 커진다. 이거는 맞습니다. 2번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커진다. 아니죠. 콘덴서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죠. 2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땡땡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땡땡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의 유도기 전력 E라고 하는 것은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되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풀어쓰게 되면은 코일을 지나는 어떤 것에 우리가 풀 수 있습니까? 자속의 매초 변화량, 그러니까 매초 변하는 자속과 코일의 어떤 것에, 코일의 권수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매초 변하는 자속과 그 다음 여기는 권수에 비례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의 답 2번이 됩니다. 10ohm의 저항 5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합성 저항 값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어떻게 연결하게 되는 겁니까? 저항을 가장 작게 연결하려면은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 저항이 총 10ohm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로 나누게 되면 되는데요. 이게 10 나누기 5 하게 되면은 전체 합성 저항을 우리가 2ohm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전류의 열작용과 관계 있는 법칙은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은 열이 발생한다. 자, 이런 것은 무슨 법칙과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3번 주르이 법칙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하의 결선 방식에서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하였을 때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Y에서 델타로 갈 때 우리가 임피던스를 몇 배? 3배 해주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Y에 3배를 한 것이 델타와 같게 됩니다. 3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 5 마이크로페럿의 3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병렬 연결한 것이 각각 3, 4, 5라고 하게 되면은 모두 다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합성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3 더하기 4, 7이죠. 7 더하기 5 하게 되면은 12, 답 3번 12 마이크로페럿을 둘 수 있겠네요. 평균 반지름 R미터의 환상 솔레노이드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내부 자기가 H 암페어 턴퍼 미터였다. 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했잖아요. 환상 솔레노이드니까 자기장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NI가 됩니다. 이때 권수 N은 어떻게 됩니까? I분의 2파이 R의 H로 될 수가 있죠. 따라서 I분의 2파이 R H가 답인 거. 여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속의 변화에 의한 유도기 전력의 방향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속에 변화하게 되면 유도기 전력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유도기 전력 E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바로 유도기 전력 법칙,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이 마이너스, 이것은 무슨 법칙이냐면은 바로 유도기 전력은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 증가나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렌츠의 법칙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패러데이의 법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패러데이 법칙은 우리가 전기 화학에서 석출되는 양은 KIT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이 법칙대로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기량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화학당량 물질을 석출한다. 화학당량이란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눈 거다. 석출되는 물질량은 전류의 세기와 전기량의 곱으로, 전류의 세기와 전기량의 곱이 아니죠.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I 곱하기 T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다가 화학 당량이라는 걸 곱해야 되는 거죠. K를 곱해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PN 접합 정류기는 무슨 작용을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PN 접합은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고 교류를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바로 직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용, 바로 정류작용에 해당합니다. 컨덕턴스 G, 저항 R, 전압 V, 전류를 I암페어라고 할 때 G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G라고 하는 관계를 보게 되면은 R은 어떻게 됩니까? I분의 V가 되죠. 근데 컨덕턴스 G는 R분의 1에 해당돼요. 따라서 G를 놓게 되면은 이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V가 아래로 가고 I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V분의 I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컨덕턴스의 시계에 해당되게 되죠. 답은 몇 번이 되나요? 요것과 같은 것은 여기 2번에 해당되겠네요.
전기자 지름 0.2m의 직류 발전기가 1.5kW의 출력에서 18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 주변 속도는 약 몇 m/s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변 속도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V는 파이 t 60분의 n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이거는 파이 곱하기 t 직경이 0.2m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60분의 속도가 1800rpm으로 해져 있기 때문에 파이에다가 d를 곱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주예요. 원주 길이에다가 전체 속도를 곱하게 되면은 회전자 주변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18.82m/s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직권 전동기는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브화 운전입니다. 무브화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회전 시키는 거죠. 공회전 시키면 절대 안 돼요. 혹시 공회전 시키는 상황이 오더라도 안 됩니다. 벨트 걸고 운전하다가 벨트 벗겨지면은 이게 무브화 운전 되는 거거든요. 벨트 걸고 무브화 운전이 되게 되면은 아주 이론적으로 토크가 0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무제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제한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상태가 고장 나겠죠. 그렇죠? 2번. 벨트가 벗겨지면 전동기가 갑자기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정회전 슬립이 S이면 역회전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잖아요. 근데 지금 역회전하게 될 때, 회전자가 역회전할 때는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식을 보게 되면 이거는 ns분의 그러면은 ns 플러스 n이 될 수도 있죠. 여기에서 n,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ns분의 회전자 속도는 ns 플러스 이렇게 1 슬립에다가 ns 동기 속도를 곱할 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분수를 나누게 되면은 ns분의 ns 플러스 ns분의 1 s에 ns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자, 이때 약분되게 되면 1 플러스 이 값은 1 s로 놓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건 2 s가 되겠네요. 따라서 역회전일 때 슬립은 2 s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로 부하전류가 흐를 때 도체 또는 철심 내부에서 생기는 손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철심 내부에서 생기는 손실을 우리가 표유 부하손이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다음 중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자에서 반대편 계자로 자속이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 전기자에서 만드는 전류 때문에 자속이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었죠.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는 보상 권선을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극을 설치하는 보그, 그 다음 브러쉬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러나 4번 균합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불꽃 소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답은 4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호계전기를 동작 원리에 따라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에 저항형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유도형, 정지형, 아날로그형, 그 다음에 디지털형 여러 가지는 있는데 동작 원리에 따라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원전압이 80%가 되었다면 토크는 약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전동기에서의 토크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0.8이 되었다면 0.8의 제곱이 되었다면 0.64가 되겠네요. 몇 퍼센트? 64%가 되겠죠. 반면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에 그냥 토크가 비례하게 됩니다. 삼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출력 전압의 평균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V는 선간 전압의 실효값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입력된 것의 몇 퍼센트냐면 삼상 전파는 1.35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삼상 전파에 해당되는 거고 반파일 때는 1.17이 출력이 되죠. 지금은 전파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4번 1.35가 답이 됩니다. 삼상 동기기에 제동 권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권선 두 가지가 있어요. 보상 권선일 때는 전기자 반작용 방지가 있고요. 이 제동 권선일 때는 딱 답이 그냥 나옵니다. 이거는 난조 방지가 됩니다. 답 4번으로 볼 수 있죠.
전동기의 접지공사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접지공사는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을 우리가 보호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3번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전부하에서의 용량 10kW 이하인 소형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어떻게 뭐 공식이 유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형일 때는요, 약 5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그림은 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이다. 보기에서 A와 B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A와 B라고 했으면은 그림을 한번 잘 보시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동기를 기동할 때는 저항 R을 땡땡하고 전동기를 운전할 때는 저항 R을 땡땡하게 된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항이 있게 되네요. 처음에 기동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전류를 제한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류를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작게 해야 돼요. 여기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트라이에게 흐르는 전류겠네요. 그렇죠? 트라이에게 흐르는 전류를 작게 하려면은 다이악의 전류가 작게 흘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이악의 전류가 작게 흐르게 되려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작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항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저항을 키워야 여기 전류가 작게 흐르죠. 그 다음은 반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저항은 처음에는 크게, 나중에는 작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 A, 처음에는 최대, 그 다음에는 최소로 한다. 다음 중에서 초퍼나 인버터용 소자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에 트라이액, 이거는 초퍼나 인버터를 사용하는, 초퍼나 인버터용 사려면은 직류 제어 소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교류 제어 소자이기 때문에 1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압기의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리에서 발생하는 동손, 철에서 발생하는 히스테리손과 와류손은 변압기 손실에 해당되죠. 하지만 기계손, 예를 들어 회전할 때 발생하는 뭐 풍손이라든지 아니면 베어링손, 이런 것들은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4번 기계손은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회로의 두 점에서 전류가 같을 때에는 동작하지 않으나 고장 시 전류에 차가 생기면 동작하는 계정기. 자, 변압기에서 이 전류의 차이에 의해서 계정기를 동작하도록 해서 변압기 내부의 고장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계정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차동 계정기라고 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무부하 유도기 전력보다 2분의 파이 라디안 앞서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릴 필요가 있겠죠. 이쪽이 V, 여기가 I가 되고요. 왼쪽이 발전기, 오른쪽이 전동기가 되고 위에가 바로 감자, 아래가 증자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2, 4분면과 3, 4분면을 설명하는 거죠. 전류가 무부하 유도 기전력보다 2분의 파이 앞서 있을 때, 그러니까 전류가 앞서 있을 때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이 3, 4분면에 해당되죠. 그럼 무슨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까? 1번 바로 증자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이 돌발 단락 전류는 XL분의 2가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누설 리액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 해당됩니다. 6극 1200rpm의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극수 8의 동기 발전기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 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일단 p분의 120f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6극 1200rpm일 때 몇 헤르츠인지 이것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죠. 주파수 f는 그럼 120분의 ns 동기 속도의 p 이렇게 곱할 수가 있고요. 120분의 ns 동기 속도가 1200 곱하기 P 극수가 6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주파수 60Hz 나오겠네요. 그럼 극수 8 가지고 60Hz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가 되니까 자 극수가 8이고 120 곱하기 주파수 60Hz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900rpm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변압기의 부하와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만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파수만 높아지게 되면 철순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과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철순은 감소하게 됩니다. 삼상 동기전동기의 단자 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회전자 여자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위상 특성 곡선을 설명하는 건데요. 계좌 전류와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인데, 자, 이렇게 V자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옳은 설명은 1번이죠.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진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상이 되니까 진상, 지상, 위상도 바꿀 수 있고, 전기자 전류의 크기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되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의 발생을 초기에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화재의 발생을 통보해주는 설비이다. 화재 탐지 설비, 그쵸? 탐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지금 화재를 탐지하게 되는 것, 소방 관계자에게, 그쵸? 소방 대상물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은 일반 대중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수신기에 해당되어 발신기에 해당되어 중기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3번 비상 경보기는 경보 설비로서 그 소방 대상물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손님들이라든지 모두 다 알려주는 겁니다. 2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하였을 때 전하가 잔류함으로써 일어나는 위험의 방지와 재투입할 때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의 방지를 위하여 무엇을 설치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콘덴서에 전력용 콘덴서에 잔류 전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방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스차징 코일이라고 해서 방전 코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잔류 저하를 방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장원에서 사용하는 표준 부하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이런 곳에서가 가장 우리가 표준 부하가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때는 30에 해당됩니다. 우리 학교 얼마로 외우자고 했었죠? 대학교 몇 살에 가죠? 20살에 가게 되죠. 답은 여기서는 30에 해당합니다. 지중 전선로에서 케이블을 개폐기와 연결하는 몸체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중 배전선로에서 케이블과 개폐기, 이런 개폐기를 연결하는 커넥터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런 커넥터를 엘보 커넥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동기가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로써 전동기를 보호하게 되는 것을 과부하 보호 장치라고 하게 되는데요. 전동기용 퓨즈, 열동계전기, 그다음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 다 맞습니다. 하지만 4번에 전동기 기동 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동기 기동 장치는 이 전류를 조금 줄여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저압 개폐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한 개소는 어디일까요? 개폐기를 생략해도 괜찮은 곳. 1번 부하 전류를 끊거나 흐르게 할 필요가 있는 개소? 있으면 여기는 안 될 것 같죠, 그쵸? 인입구 기타 고장 점검 측정 수리 등에서 개로할 필요가 있는 개소 있잖아요. 여기도 안 될 것 같죠? 퓨즈의 전원축으로 분기회로용 과전류 차단기 이후에 퓨즈가 플러그 퓨즈와 같이 퓨즈 교환 시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을 때 여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전주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전장의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5m가 안 될 때는 우리가 6분의 1 이상 묻게 되죠.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 나사를 덜 재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나사를 덜 재게 되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누전도 발생할 수 있고 화재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고 과열도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4번에 저항은 감소되지 않죠. 오히려 저항이 더 커지게 되죠. 4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음 중 금속관 공사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금속관 공사에서 교류회로는 한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간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전자적 평형을 위해서. 다음에 2번 교류회로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내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한다. 맞고 1번이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금속관 내에서는 절대로 전선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금속관뿐만이 아니라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덕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1mm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죠. 1.2mm 이상이어야 되죠. 답은 4번이 잘못된 설명에 해당합니다. 가공 인입선 중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옆집에서 이렇게 따와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선, 도중에 지짐을 거치지 않고 우리 집에 오는 선을 우리가 연접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옥내배선의 은폐 또는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노출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자, 예전에 목조 건축에 많이 사용했던 애자로서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 전선을 쭉쭉 이을 수 있는 애자, 하지만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공사를 우리가 노브 애자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을 지선으로 보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지물이 있을 때 이것을 보강하는 것을 지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지선으로는 목주라든지 A종 철근 콘크리트주, B종 철근 콘크리트주 모두 다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 철탑은 지선으로 보강해서는 창피해서 안 됩니다. 네, 철탑은 이미 스스로 설립이 될 때, 그러니까 설계가 될 때부터 스스로의 하중을 다 견디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합성수지관을 삽입해 접속할 경우 관의 깊이는 합성수지관 외경의 최소 몇 배이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1.2배가 되잖아요.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 0.8배고 여기서 문제에서는 접착제를 사용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0.8배가 되겠네요. 제가 이게 실수로 여기 1.8이라고 답을 할 뻔했네요. 그쵸? 네, 답은 1번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전격전류 30A 이하일 때 전격전류의 1.25배 전류를 통한 경우 몇 분 안에 자동적으로 동작되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0A 이하일 때는요. 1.25배일 때는 60분 안에만 차단되면 되고요.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2분 안에만 끊어지게 되면 됩니다. 지금은 이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4번 60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네요.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전동기가 있을 때 전동기마다 콘덴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돈은 많이 들지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하마다 설치를 하게 된다.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옥내 배선에서 전선 접속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선 접속할 때는 1번 전기 저항을 증가시킨다? 이거 잘못된 얘기죠.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2번에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맞죠? 다양한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그 다음에 온도 상승이 넘지 않도록 한다. 맞죠? 1번이 잘못됐네요. 다음 중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매거를 사용하게 되죠. 2번입니다. 절연저항계라고도 부릅니다. 화약고 등의 위험장소 배선 공사에서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화약을 저장하는 곳에서는요, 우리가 화약총 얼마에 사자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300볼트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흑행장 같은 경우가 400볼트에 해당되고요. 금속전선관 공사에서 금속관과 접속함을 접속하는 경우 노가웃 구멍이 금속관보다 클 때 사용하는 부속품은 구멍이 클 때 이를 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속품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와셔 같은 걸로 사용하죠. 이 일종의 와셔가 링 리드셔가 됩니다. 답은 4번이 해당하죠. 플로어덕트 공사에서 금속재 박스는 강판이 몇 밀리미터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박스의 그 철판의 두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플로어덕트 공사에서는 두께가 2.0mm 이상의 아연 도금이나 에나멜 등 피복된 그런 강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